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양정숙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칭찬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좀 떨리고 또 책임감도 좀 강하게 더 듭니다. 네. 진짜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자, 어떤 의원님의 어떤 칭찬이신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양정숙 의원님, 칭찬 릴레이에서 양정숙 의원님 제가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건 그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는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항상 정무위에서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라도 더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의원님 존경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추천했고요.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윤주경 의원님,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윤봉길 의사를 아주 존경을 하는데요. 윤봉길 의사께서도 세상을 바꾸려거든 내가 먼저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주경 의원님께서 바로 그렇게 솔선수범하시는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정무위에서 윤주경 의원님께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도 그 의원님과 정무위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외당한 사람들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경 의원님.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양정숙, 윤주경 의원이 소통과 공감 능력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양정숙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정숙 의원님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또 소외된 사람들을 변론하고 변호할 수는 있었지만은 사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변호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 더 법안을 통해서 넓은 범위에 좀 더 다양한, 더 영향력 있게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 제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요, 뭐 가정폭력 특별법이라든지 성폭력 특별법, 뭐 매 맞는 아내, 또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안 제정이라든지 개정 작업에 많이 참여해서 네. 입법부는 그렇게 뭐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는 부분은 특별히 일본에 대해서 강제징용을 하셨던 피해자분들을 대변하셨던 모습도 많이 기억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 입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한창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아주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또 이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대법원 재판까지 했었는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정말 빚쟁이가 아닙니다. 돈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제3자의 대위 변제, 또 병존적 채무 인수,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 전범 기업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그냥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탁금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우에도 총리가 바뀔 때마다 유대인 위령탑에 가서 사죄를 합니다. 우리가 빌리 브란트 총리가 차가운 겨울에 유대인 위령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정말 그 한 장면의 그 사진이 굉장히 이제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는데 네. 역시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어떤 뭐 시혜적인 뭐 기탁금 이런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 이 피해자분들께는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회적 약자고 소수자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강단 있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의원님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그런 국민이 계셔서 그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왔거든요.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무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골절이 되거나 상처가 나도 이제 아픈지를 몰라서 상처가 이제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무한증 증상으로는 이제 그게 자율신경계의 그 기관이 고장이 나서 이제 땀이 안 나니까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요. 걷는 거, 뭐 이렇게 약간 뛰는 거 그런 거를 제가 계속 제지를 하는데 사람이 당연히 걷고 뛰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가장 기본적인 거를 못하게 한다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또 심리적으로도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되면 뭐 저희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고맙죠. 예,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픈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 겁니다. 진단부터 시작해서 치료 과정에서 또 결과까지 물론 모든 것이 다 힘들지만 진료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가중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런 희귀 질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막대하고요.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개정안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면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초기부터 분자 유전학적 진단을 해서 정확한 치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또 사회의 또 구성원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고통도 그만큼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 질환은 정말 사회 공동체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같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차이점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기존 법안과 네. 차이점을 둬서 설명을 네. 해주신다면 현행법에서는 경제적인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그걸 이제 신청할 경우에 국가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낸 법안에서는 이런 유전적인 질환으로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전폭적으로 전액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될 점들은 어떤 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희귀 질환자의 경우에는 그 이제 태어나서부터 어린이 시절,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까지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전체가 다 매달려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족 전체가 네. 환자라고 예. 볼 수 있고 정말 그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 환자 가족도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과 공감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국민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에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온라인이 좀 더 매출이 높아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금액을 책정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소상공인이나 지역의 농가들은 그냥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그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 주신 양정수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갑질로 인해서요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카쿠베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제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이 소상공인들이 또 이 골목 상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정합성에 맞도록 지능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새로운 기업, 또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또 그 진입 장벽을 낮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적절한 지점 또 규제점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또 이러한 시간들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의 이 불공정 거래를 해소할 만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상공인 4명 중에 1명이 한 명꼴로 디지털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이제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영업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처음에는 이런 그 혁신 기업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산업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전통적인 어떤 규제 방식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이런 그 혁신 기업들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이제 기득권 네. 또 독점 예. 또 세력으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진입 장벽을 치고 새로운 혁신이 또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조정과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발의를 하셨는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대한 네.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이 플랫폼 기업에서는 노출되는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네. 하는데 어떤 식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이제 기준이라든지 순위, 형태가 정해지는지 반드시 이제 그 부분을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순위 노출되는 예. 그 빈번한 순위랄까. 예, 그렇군요. 온라인 상에서의 예. 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자, 21대 국회에서 좀 이루고 싶은 소망이랄까 또 목표가 있으시면 어떤 점입니까? 네. 제가 이제 상임위가 정무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고 그 퍼펙트 스톰으로 전부 다 그 국제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가계대출로 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제활동 이어가면서 정말 그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다음 주인공을 좀 네. 추천해 주십시오. 예, 저 같은 정무위에 있는 박성준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박성준 의원님을 칭찬하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